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코치입니다. 오늘은 삶의 목표를 찾는 방법, 그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드렸던 첫 번째 이야기에 이어서 뒷부분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난번 첫 번째 영상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5가지 힌트를 드린다라고 하고 그것 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을 하실까요? 자, 5가지 힌트는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살아있다는 것을 온전히 느끼기 위해서 be alive 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유일한 존재임을 자각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지키는 공유하는 가치를 지켜야 된다는 것과 네 번째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비전을 가진다는 차이를 말씀을 드렸고 다섯 번째로는 선택과 책임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뒤에 대한 이야기가 좀 궁금해지셔야 됩니다. 궁금하실런지 모르겠네요. 그 뒤에 힌트 뒤에 또 다른 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 말은 안 해주지 민코치? 라고 하신다면 사실 지난번 영상도 생각보다 길었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로 자르고 여기서 또 이렇게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요. 이 뒤에 분명히 더 이야기가 있어야죠.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드렸던 이야기는 뭔가 어떤 삶에 이렇게 큼직큼직한 경계선처럼 작용을 해서 아, 나 이런 걸 하고 있나?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적어도 라이프 코치라면 그런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자극들을 좀 드려야 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제 오프라인 첫 번째 강연이었던 조금 다른 자기계발 이야기에서의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분명히 보통 6개나 8개나 10개 정도의 주요한 삶의 분야를 가져요. 사실 그거를 뭐 몇 개 표시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표시하는 거는 이렇게 6가지를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건강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연인이나 부부관계. 세 번째는 가족과 친구관계. 네 번째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것. 다섯 번째는 취미. 여섯 번째는 자기 마음 또는 그런 영적인 행복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6가지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동차의 엔진을 구성한 6개의 피스톤이죠. 그래서 이게 막 달려야 제대로 갑니다. 그런데 분명히 가끔은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갖고 그걸 너무 혹사시켜서 끌고 가는 차도 있어요. 어떤 엔진의 어떤 부분을 혹사시켜서 그렇게 갈까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일이라는 피스톤만 막 움직여서 끌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건 공감을 하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6가지 이게 제대로 돌아가야지만 우리 삶이 돌아간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겠어요? 일단 건강이라는 항목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굳이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요? 그러니 바로 한번 이런 얘기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말 에너지가 충만하고 넘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민코치보다 더 에너지가 더 좋다. 난 에너지가 지금 완전히 충만해서 넘칠 지경이다 라고 하면 10점. 너무 힘들어서 아 정말 내가 지금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다 라면 1점을 준다면 과연 지금 에너지 상태는 몇 점을 주시면 될까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연인 또는 부부관계는 몇 점쯤 주면 될까요? 네, 여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가정의 평화를 돕는 측면에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그런 기준을 말할 수 있을 거고, 뭐, 다른 것들, 가족과 친구 관계, 일, 그 다음에 취미, 내 마음의 평화의 상태, 이런 것들 다 점수를 매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 매기신 다음에 이 뒤에 이야기를 지금 잠깐 멈춰놓고, 뒤에 얘기를 쭉 그 점수를 매겨본 다음에 그 뒤에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 점수를 다 매기셨다면 한 가지 기억을 해주세요. 저는 방금 건강에 대한 것 말고는 어떤 가이드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뭔가 각자의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준 기준일까요? 그 기준은 바로 의식, 감정, 행동 이렇게 3가지입니다. 내 의식이 얼마나 그 대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내 마음이 얼마나 그 대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 대상들에 대해 행동을 취하고 있는가 이 3가지가 점수를 매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건강이라는 항목을 두고도 3가지가 모두 작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최근 심하게 아팠다가 나아진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의식적으로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점수가 높을 확률이 많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평소에 잘 아프지 않은 사람은 감정적으로 건강에 둔감하다 보니까 점수가 낮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머리로도 알고 감정도 다 있는데 행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음식 먹고 잠도 잘 자면서 에너지 관리해야 되는데 그냥 오늘도 다 귀찮아서 행동을 안 하는 경우 많잖아요. 많으시고 저도 많고요. 그렇게 사실 의식, 감정, 행동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각 항목에 대한 점수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기신 점수를 한번 돌아보고 나의 의식이 어디에 가 있고 나의 감정은 어디에 가 있고 그리고 내 행동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전체를 아우르는 큰 두 가지 기저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심리학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욕구입니다. 욕구란 즉 야망을 말하겠죠. 내가 정말 하고 싶고 갖고 싶고 진심을 다해 향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전체 점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전체 분야에 다 신경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싶어도 지금 예를 들어서 내 마음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정말 잘해서 인정을 받는 게 가득 채워진 욕망이 있다면 결국 1, 2 제일 점수가 높고 나머지들은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자신의 야망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런 점수에 대한 향방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고요. 그 다음은 자기 결정권입니다. 자기 결정권은 뭘까요? 결국 방금 말씀한 그 욕망이, 욕구가 또는 야망, 무엇이든 그것이 내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욕망을 욕망하거나 다른 이들이 말하는 것을 따라서 부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욕망은 결국 자신의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어그러집니다. 뭐랄까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셈이라서 그 이후에 아무리 잘해 나가도 제대로 그 옷을 입어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남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인정을 해줘도 잘못된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성과를 내는 것은 내 인생의 정작 큰 성과로 다가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에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에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난 시간에 마지막 힌트에서 살짝 언급했지만 바로 책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돼요. 한 가지 전제를 또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삶은 상처받을 수, 상처를 받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절대 성장할 수는 없어요. 다시요. 책임지지 않는 삶은 상처받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살아야지 자존감도 높아지고 삶의 목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종합적인 결론이 되는 거죠. 선택과 그에 대한 책임.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화두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화두를 마주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 두 가지 여러분들이 마주하기로 했다라고 하신다면 그 위에 한 단계 더 여러분들 사고를 확장시켜 보려고 합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삶이라고 해서 나에게 책임이 없는 걸까요? 아니, 민코치님, 대단히 무례하시네요. 어쩔 수 없이 지금의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모진 말을 하죠? 라고 하신다면, 제가 이렇게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의 삶이 싫으시다면, 그리고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그 책임을 물을 만한 다른 사람을 알려주세요. 그런데요, 하나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내가 가서 책임을 이렇게 물으면 무엇을 나한테 해줄 수 있나요? 그 사람이 과연 무엇을 해줄 수 있나요? 속상하신가요?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은 내가 원한 게 아니야. 그리고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소리치고 싶으시다면 얼마든지 소리를 치세요. 울분을 토해내고 펑펑 우셔도 좋습니다. 그 마음이 가라앉으실 때까지 일단 가만히 기다릴게요. 하지만 마음이 가라앉으신다면 그 다음엔 다시 이 질문을 마주하셔야 돼요. 벽은 지금 깨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마주한 이 순간에 그 벽을 깨셨으면 하거든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내 앞에 놓인 삶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나요? 네, 여러분의 잘못은 아닙니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속상하지만 결국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심호흡을 한번 하실까요? 그리고 나서 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삶의 목표를 명확히 가지고 싶으세요? 그럼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것부터 명확히 하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마음가짐에서 시작합니다. 물론 내가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차치하고라도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일의 범위를 좀 더 넓혀보자는 거죠. 아, 이런 것들은 내가 그야말로 회색지대에 두었지만 누군가가 해결해 주지 않는 일이라면 내가 삶의 주인으로서 해결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마냥 회피만 하신다면 목표를 찾아간다는 것은 멀고 험난할 뿐만 아니라 자칫 닿을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제 이야기에 집중하셨다면 지금 마음이 많이 흔들리시겠지만 정리를 하셨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 삶의 주요 분야는 제가 6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각각의 항목들을 자주 평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주 단위로 한 번씩 내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점수를 매기는 게 어디서 출발했다고요? 나의 의식, 나의 감정, 나의 행동이라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결정짓는 기저에 있는 것이 나의 욕구 또는 야망으로 표현되는 그 나의 욕망에서 시작을 하고 또 하나는 자기 결정권에 있다고요. 그래서 자기 욕구와 자기 결정권이 가장 중요한 팩터이기 때문에 거기서 답이 얻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 그래도 내가 그것을 책임지는 것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과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제가 드린 것을 그냥 한 번 듣는 것만으로 지나치지 마시고요. 질문 한번 곱씹어 보시고 필요하시다면 다시 한번 시간이 지나서 보시면서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사실 삶의 목표를 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일을 두고 제가 드리는 조언은 그만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실 대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로 두 번째 이야기를 드렸고요. 다음번 포스팅에서 제가 드디어 삶의 목표를 찾는 방법에 대한 최종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아마 조금 마음이 후련해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 꼭 평가를 한번, 자기 삶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제가 드린 질문들을 곱씹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포스팅을 다시 만나셨으면 합니다. 제가 정말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얼마나 긴 고민과 사색의 시간을 가셨는지를 아신다면 아마 제가 지금 드리는 작은 부탁은 들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정말 이 포스팅을 그 가만히 다시 한 번씩 들여다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다음번 포스팅을 마주해 주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코치의 조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